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이 사실상 복원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은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쏟아진 우박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의 패널이 부서졌습니다. 원인을 놓고 피해자와 패널 제조업자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맹수로 돌변한 유기견들이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습격해 마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육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5월 단체가 300일 가까이 천막 농성 중인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해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복원 문제에 부정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장을 바꿔 옛 전남도청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8 기념식 때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변화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5월 단체 등이 주도해왔던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회 장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것입니다. 이성우 문체부 실장은 타당하고 적절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적극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광주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신 것처럼 저희 문체부도 곧 장관님이 취임하시면 바로 저희가 5월 단체를 비롯한 공청회 참석자들은 민주평화교류원이 들어서면서 5.18의 상징적 공간이 훼손됐다며 문체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의 시민들이 투쟁한 그것을 예술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서 가슴이 뭉클합니까? 아닙니다.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 자체가 역사고 감동입니다. 전당에서 5.18을 얘기한다는 것은 반정부적이라고 폄하되었고 모든 컨텐츠들은 삭제되었습니다. 실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원회는 문체부가 전남도청을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하도록 둔 것은 지역사회의 오판이었다며 4대강 복원처럼 옛 도청도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현장도 보존되지 못하고 민주평화교류원 사업도 정치와 답보를 걷고 있는 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를 제대로 진단하고 저는 이 원인으로부터 저는 광주가 보존하지 못했던 저희가 반성하고 거기서 또 출발해야 된다. 문체부는 거듭되는 질타에 사과했고 광주시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복원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꽉 막혀있던 옛 전남도청 문제, 사실상 복원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이 원형 복원되면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이 사라집니다. 문화전당이 지금의 자리에 조성된 목적이 모호해질 상황입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은 건 5.18 정신을 계승하고 아시아 지역 인권 평화 교류의 중심 기능을 하겠다는 뜻에서였습니다. 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옛 전남도청 건물에 조성된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하지만 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 대책위는 도청 건물과 아시아 문화전당은 애초부터 공존할 수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7년 지금부터라도 역사적 현장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문제와 이에 예술적 승화가 가능한 전시 콘텐츠를 분리해서 다른 공간에서 진행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도청 건물이 원형 복원되고 5.18 기념관으로 성격이 바뀌면 문화전당은 핵심 목적인 민주평화교류 기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교류원의 기능을 수행할 다른 공간을 찾는 것도 전당 시설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민주평화교류원은 교류협력센터나 방문자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사라지고 보증건물 전체를 5.18 기념관으로 하자는 말과 같은데 원형 복원의 범위와 내용도 모호합니다. 80년 5.18 이후 20년이 넘도록 전남도청으로 사용되며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져 왔던 만큼 원형 복원은 사실상 새로운 공간 재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원된 건물을 어떻게 채울지를 놓고는 대책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입니다. 건물 내부에 조성된 콘텐츠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26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비용을 대줄 수는 있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다른 재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도청 복원 결의대회에 가까웠던 이번 공청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름이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다만 출근길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화순과 보성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9도를 비롯해 담양 28도 등 대부분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도 맑아서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치솟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장시간 외출을 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5.9도를 비롯해 영광과 담양이 13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 27도, 담양과 화순, 나주 28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28도, 구례가 29도, 보성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담양에서 태양광 패널이 부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 업자는 패널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패널 제조업체는 천재지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겉면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달 말에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내린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체 1,700여 장의 패널 가운데 파손된 패널은 520장, 30%가량이 부서지면서 발전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발전량이 약 25%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파손 수량이 너무나 많아서. 하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업자의 태양광 발전소는 거의 멀쩡한 상태입니다. 담양군의 피해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 업자는 파손된 패널의 품질 불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우박을 같이 맞았는데 제조사가 서로 다른 패널에서 피해 여부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우박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제품 하자로밖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태양광 설치하는 관계자한테도 물어봐도 도저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불량 아니면 하자에 문제가 있는 모듈이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 해당 패널을 만든 대기업은 피해가 난 건 안타깝다면서도 자사 제품은 우박에 대한 내구성 인증을 받아서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품질 문제로 끌고 가는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공급사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좀 황당합니다. 하지만 피해업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파손된 패널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의 16개 시군에서 계속되는 가뭄이 한 달 뒤까지도 개선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목포와 무안, 해남, 진도, 신안 등 전남의 16개 시군을 가뭄 주의 상태로 분류했고 한 달 뒤 전망도 주의 경보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전처는 한평과 영광 등 4개 지역은 생활용수가, 고흥과 진도, 광양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한 달 뒤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 상황을 정밀하게 기록하기 위해 입체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다음 달 1, 2층 화물칸 수색을 시작하기 전 레이저빔을 활용해 화물칸 내부를 포함한 선체 내외부를 3D로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조위는 화물칸 수색에서 광범위 절단이 필요한 만큼 원형 모습을 기록하고 내부 상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장기간 조성이 안 된 공원 부지를 놓고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박영진 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계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간 특례 사업이 무엇이고 그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난개발과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고 30% 미만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상업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자동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시 소관 미집행 공원 25개소에 대해서 2조 7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공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1차로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사업자들의 의향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6월 9일 날 의향서하고 질문서를 받아가지고요. 질문서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다음 주 23일까지 그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9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제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간 협상을 통해서 최종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도시근린공원 민간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시행하는 10개 공원에 대해서 1단계로 4월 26일 날 특례 사업 제안서 접수 공고를 하였고요. 예,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네. 2단계 사업은 하반기 중에 6개 공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민간이 공원을 개발할 경우에 아파트 숲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원 축소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 재정 형편상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이제 해제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보완책으로 제안서 평가 시 비공원 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이 적을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하고 공원 시설의 설치 비용하고 면적이 많을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하는 등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적용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절하겠습니다. 또한 그 도시공원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별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매각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공대 입지를 둘러싸고 광주와 전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아직 상도 안 차려졌는데 이쪽 저쪽 설왕설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한전공대는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미래와 효율성을 담보할지 객관적인 검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맹수로 변해 닭과 염소 등 농가의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습격해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도 뾰족한 대응책도 없는 섬마을은 들깨떼로 인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에서 닭을 기르는 고대영 씨는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육지로 잠깐 외출하고 돌아온 사이 닭들이 무언가에 물려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4월과 5월 두 차례 걸쳐 120마리 닭 가운데 55마리가 죽었고 살점 곳곳이 뜯긴 닭들도 10여 마리에 이릅니다. 교감부 가지려고 하는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인근 마을 두 곳에서도 닭 20마리와 염소 7마리가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버려진 유기견들이 들깨로 변해
동물들을 습격하고 있는 겁니다. 들개들은 야산에 쳐놓은 높이 1m 50cm의 그물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날렵합니다. 해가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지만 워낙 빠르고 인력도 부족해 포획이 어려운 데다 처리기관이나 규정도 모호해 자치단체나 경찰, 소방대원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짐승을 살생하다 짐승이 없다고 보면은 사람도 인사사고를 일려가 몰라. 저기 살생을 하는 개들이라. 그러니까 저것이 문제라고 저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이어 전남신안군도 들개떼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지만 동물단체 등 사살 반대 의견도 많아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인 지난 2월부터 100일 동안 도내에서 보이스피싱 67건, 5억 3천여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사기관의 사칭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다며 예금을 찾도록 권유해 현금을 가져가거나 금융기관 직원의 사칭에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사기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피해 예방을 위한 문구를 SNS와 전광판, 포스터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시간 끌기로 지연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2차 소송 선고가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근로정신대 할머니 3명과 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1차 소송은 피해자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는 지난해 이맘때 폐기물과 로프, 스티로폼 등 해양 폐기물이 엉망진창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해양 폐기물 처리 실태 과연 개선이 됐을까요? 바다를 살리고자 건져 올린 해양 폐기물은 여전히 육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남해안 철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성군의 한 야산. 마을과 떨어진 골짜기에 폐어망이 언덕처럼 솟아 있습니다. 태워서 처리해야 할 양식용 대나무도 색이 바랜 채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1년 전 해양 폐기물 무단 적치가 적발됐던 현장입니다. 이후 폐기물을 치워냈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산더미입니다. 폐기물 운송 차량도 녹이 잔뜩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땅 속에도 해양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방송으로 나갔어. 또 방송 터뜨리라고 나요. 완도군의 한 농공단지 구석에 잡초로 덮인 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은밀하게 반입된 2,000톤에 이르는 폐어망이 7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게 좀 야산에 쌓아놔. 문을 닫은 농촌 지역 폐 공장도 폐어망을 버려두거나 숨겨두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빽빽한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좀 나쁘더구만. 섬에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작업 복제하는 거 봤어요? 그거 못 봤지, 오빠. 그물과 스티로폼 등 바다에서 쓰고 버린 해양 폐기물을 육지로 건져 올리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전남에서만 올해 54억 원 등 최근 3년간 216억 원. 전국적으로 해양 폐기물 수거에 투입한 한 해 500억 원의 예산이 결국 육지를 오염시키는 데 쓴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완도 출신의 김영록 전 의원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록 후보자가 국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쌀 수급과 AI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는 광주 전남 출신으로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참여하게 됐고 이들은 모두 광주일고 동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 3구째입니다.
3루 중교수로 쭉 뻗어 안타고 센터 담장을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3런 장타가 나오네요. 최영우 3런 15호. 야, 이 장타 하나는 팀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엄청난 홈런입니다. 2구 높게 뜬 공 중견수 쪽으로 따라갑니다. 자, 3루자는 무난히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4대1. 3루 유격수 바운드 맞추기 어려운 쪽 빠져나간 사이에 2루자 3루 돌아와서 빠르게 홈으로 온다. 홈으로. 홈에서 허민 타자는 2루까지 한 점을 넘어탭니다. 5대1입니다. 5구 잡아냅니다. 오른쪽입니다. 잘 맞은 탑니다. 우익수 따릅니다. 펜스 상단 맞고 떨어졌죠.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오고 1루자는 2루 돌아서 3루 멈춰서 버나디나 2루에 들어갑니다. 1타점 2루타 도망갑니다. 6대4입니다. 버나디나 1타점 적시타. 2구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 않답니다. 3루 허민 스코어리셋 7대7 안치홍 1타점 적시타입니다. 2구째입니다. 2구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3루 허민 나전에 1타점 적시타 기록이 깨집니다. 8대7 다시 앞서 나가는 기아 타이거스. 5구 좌익수 쪽으로 멀리 갑니다. 좌익수 따릅니다. 펜스 바로 앞에서 킬 넘겨버립니다. 3루자 2루자 모두 홈으로 들어오고 최원준의 2타점 적시타입니다. 10대7 균형이 무너지네요. 이렇게 칠 거예요. 중견수 쪽 중견수 잡아냅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 남서 경기 끝. 결국 10대7로 기아가 승리 거두면서 기아가 9승 1패.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거침없는 대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어제 저녁 청소년 3 디자인 센터에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선거 기간에 보내준 광주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지난달부터 전국을 돌며 대선 기간에 약속을 다짐하는 약속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와 학원들이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 합격 홍보물을 게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했습니다.